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맘때쯤에 항상 비슷한 모양을 보이곤 하는데요. 3월 입학절을 앞두고 이 학군이 좋은 곳에 전세난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학군 좋은 곳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조금씩 얼어붙으면서 올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따라서 올해 봄 이사철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장 판단이겠죠. 이와 맞는 투자 전략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이런 점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일제히 해결해 드릴 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봄 이사철이 시작되기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의 주택시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은 항상 그 3월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시작이 되고 개강이 네. 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로서 2월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 분위기, 어떤 임대차 시장 동향, 매매 시장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에 좀 거래 지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현상들이 또 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기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지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2월 주택 매매 거래량부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그 주택 매매 총 거래량은 서울 지역입니다. 9,398건으로 작년 2월 달과 그러니까 1년 전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는 25.8%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조금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세분화해서 아파트라든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2월 달에 약 4,953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월 대비를 했을 2월 달로 비교해 봤을 때는 8,539건 대비해 봤을 때는 약 42%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189건이 지금 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는 1,126건으로 지금 5.6% 오히려 좀 증가한 양상을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세대와 연립 또 마찬가지인데 3,256건이 2월 달 지난 2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작년 2월 대비해 봤을 때는 약 8.6%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많이 감소를 했고 이 가운데 세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이한 점은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이 오히려 좀 증가한 이런 거래량이 좀 늘은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시세 급등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가격이 좀 소폭 또 어느 지역은 또 상당히 많은 폭의 급등을 했죠. 이런 단기 급등과 또 지금 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한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주거 하향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저성장 시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서는 주거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아파트 중형 병에서 좀 소형으로
또 소형평형의 아파트를 보유하시던 분들은 이제는 빌라나 뭐 다세대 뭐 이런 연립 이런 쪽으로 좀 하향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이런 현상들이 비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뭐 빌라 이런 쪽에 어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지금 2월의 주택 매매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의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혹은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3월 시장도 이와 비슷할 것인가요? 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은 이유 또 늘어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거 하향 현상과 더불어서 주택 매수 심리의 위축으로 인해서 네. 조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이어서 제가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월 임대차 시장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684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2월 대비 25.8% 감소했습니다. 역시 아파트도 임대차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독과 다가구 뭐 이런 지역 이런 어떤 종목도 2월 달에 12,845건이 거래되면서 지금 42% 상당히 크게 좀 감소했다. 하지만 다세대나 연립 9,358건으로 좀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봤을 때는 이제 매매 시장 위축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또 비아파트 마찬가지로 임대차 거래에서도 비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지금 통계 자료에 안 나와 있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까지 합하면 사실 50%를 좀 넘었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경제 분위기, 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짐으로써 반전세가 급증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앞으로 전망은 아직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급의 불안정이 아직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라든가 개포 시형이라든가 또 강북권에서 뭐 아현이 구역을 비롯한 뉴타운 지역의 어떤 이주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은 좀 더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3월의 주택시장 전망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에서 매매 거래량, 그러니까 네. 지금 매매를 통해서 어떤 뭐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으로 매매 거래는 아무래도 더 위축되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하향 현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 뭐 이런 네. 어떤 하향 주거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전세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어떤 이제 다세대라든가 연립 빌라 이런 쪽으로는 조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을 한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평택 소사벌에 네. 5밀린 2차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매도 네.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 몇 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지 또 언제 분양받았고 언제 입주 예정인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33평이고요. 네. 작년 10월 28일에 청약을 했고 입주는 17년 11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송선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작년에 그 청약을 해서 연말에 청약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좀 뭐 아무래도 평택 지역이라는 지역이 지금 앞으로 시장 지금은 아직은 미지근하지만 좀 핫한 지역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많고 그래서 지금 거주를 그쪽에 하세요? 아니요, 거주는 수원이에요. 아, 수원이신데 특별히 뭐 이쪽 지역을 청약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쪽에. 정보를 통해서 이제 네. 그 이쪽 지역의 투자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하셔서 청약을 하셨나 봅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아파트 분양받으신 건 축하드리고요. 일단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소사벌 지역 택지개발지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수요층은 이동이 조금 이쪽으로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뭐 2017년도 이쪽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지역 업무 시설들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가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올해 뭐 KTX 개통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를 한다. 지금 현재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네. 평택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평택역 주변에서 주변의 어떤 흐름이었었어요. 주거 문화가. 그러다가 평택시청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동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동할 지역이 이 소사벌 택지지구라든가 뭐 앞으로 동삭지구라든가 여러 지역들로 좀 분산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쪽에 수요층들의 어떤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분위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 지도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소사벌 택지지구하고 인근에 또 고덕 신도시하고 또 이렇게 많죠. 뭐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동삭지구라든가 뭐 인근에 택지개발지구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의 어떤 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좀 피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017년도 입주죠 여기가. 네, 2017년 11월이에요. 네, 하반기 정도 되겠죠. 작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입주 시기까지 가지를 마시고 지금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분위기는 계속 되거든요. 근데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한번 좀 시세를 한번 체크해보고 좀 적당한 가격이 좀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매도를 하는 시기를 한번 잡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는 공급량이 지금 올해도 지금 평택에 약 한 2만 세대 이상 정도 지금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 신규 아파트 분양 쪽으로 좀 많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분위기에서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 입주 때 가기 전이 아무래도 매도하기는 적정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시세 체크를 하면서 한번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궁금증이 속 시원히 풀리셨나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디에서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은평구 대저동이요. 네, 네, 그 88233번지인데 네. 그 재개발 지역이 텔레비 보니까 많이 해지됐다고 해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시고 이 재개발이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아직까지는 그 동네에 대한 소식은 안 들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송선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예, 목소리가 갑자기 또 차분해지셨네. 그런데 예. 대저동에 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지됐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2003년도 샀거든요. 네, 오래전에 사셨네. 예. 제가 이 지역을 조금 좀 어떤 이유로 좀 잘 알아요. 대조 1구역이죠. 네. 예. 대조 1구역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좋은 데인데 요즘 좀 어렵죠. 지금 예. 뭐 조합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2000 그러니까 재개발 막 추진되는 분위기에서 사셨나 봐요. 예, 그래서 샀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뭐 빌라입니까? 다 뭐 지금 다가구에 다세대예요? 빌라가 아니고 다가구를 이렇게 잘라서 판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부동산 사락에서 그거 샀거든요. 이동하고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예. 일단은 네. 이 지금 그럼 지금 조그만 주택 두 개를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일단 지역 흐름상 봤을 때는요.
예.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불광역 예. 주변으로. 그리고 예. 인근에 불광역 위쪽으로 해서 뭐 불광초등학교 위로 5구역도 있고 뭐 네. 지금 뭐 불광 6구역 뭐 이런 데도 다 2구역, 3구역 다 재개발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은평구 불광역 주변으로 해서는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궁금하신 게 해제가 될지 안 될지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일단 조합이 잘 진행을 하면은 해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가 조합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직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뭐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지지부진한 사업지에서는 이제는 직권 해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에서 다 질 수 있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네.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을 못하면은 네. 직권으로 이제는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해제될 지금 만약에 조합이 진행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뭐 아직도 계속 뭐 1년 후라든가 2년 후까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해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판다면은 네. 그 시세는 얼마나 되겠어요? 시세는 동네 이제 중개업소에다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조합의 어떤 진행 과정 지금서부터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어떤 그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빠른 시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해제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시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그 해제 요건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한 3,000원까지 별 진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런 단지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3, 4년요?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 요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3, 4년 안에 어떤 해결을 보지 않고 사업 속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지금 직권 해제하겠다 이런 게 지금 서울시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제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조합 진행 상황을 지금서부터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별로 진행 내용이 없다라 그러면은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이 작기 때문에. 반대파더라고 이쪽 조합하고 자꾸 편지가 양쪽에서 오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사업지들이 많아요. 서울에 지금 한 400여 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어떤 추진한 지역들이 있는데 구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앞으로 잘 되는 사업지는 빨리 밀어주고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면 빨리 화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재생 사업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저기보다 재개발 지역에서보다 세대 수가 많다고 그래요. 네, 압니다. 이 전체적으로 입지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사업지 그 면적도 좋고요. 인근적 좋은 데인데 일단은 아무리 좋은 데라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주민 참여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서 다음 사업 속도를 못 낸다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익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조합에서 잘 해결을 하겠지만은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은 사업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지지분열해진다면은 직권해지 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이라 그럼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만 있다 빨리 팔고 나오라고. 그 1년? 상황 봐가면서요. 올 하반기 네. 정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 조합 내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 예. 조합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어느 매물인가요? 예, 행상동에 있는 3부 아파트거든요. 네, 몇 평 아파트시죠? 예, 30평이요. 30평 아파트에 행당동에 위치한 3부 아파트. 자,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송선문 대표와 함께 상의해 보세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선생님,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그러세요. 자,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10년이 훨씬 넘어요, 선생님. 네, 아, 10년 전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실거주하세요? 그렇죠. 아, 예. 10년째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NSB 15년 됐네요. 네네. 15년이요. 아, 네. 제가 이 삼부 아파트 그 처음 90년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네. 재개발할 때 제가 조금 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단지라 그래요. 저희는 그 후에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아무튼 이 삼부 아파트가 네. 입지적으로 이게 분양 당시부터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부터 이 단지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은 이 네네. 왕십리역과 어떤 이 네.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데요. 당시에 네. 95년도인가 뭐 4, 5년도에 일반 분양을 할 때도 뭐 아주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데입니다. 예, 그런 대로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장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교통 여건이죠. 네. 아무래도 왕십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2호선, 경의선, 경의중앙선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 가지 5호선 아주 교통이 굉장히 사통팔달입니다. 분당선까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비해서 이제 연차가 지금 이제 벌써 한 20년 차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그 위쪽에 그 대단지 행당동에 한진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대단지가 있는데 이쪽이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좀 세요. 평당가가.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교통 여건에 아주 가장 큰 장점을 너무 갖고 좋아요. 있어서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이 도심권이 위쪽으로 해서 지금 왕십리 뉴타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당동 삼부 아파트를 높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단지 당분간 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재건축을 하기에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노후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5년, 10년 앞으로 더 거주를 하신다면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서부터 가격이 좀 더 급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왜 그러냐면 인근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진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좀 대규모로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예, 거기도 지금 물량 대비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가격이 급하게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비중 있게 서로 비율적으로 지금 갈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선에서 보합세 정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고 다른 쪽에 계획이 생기신다도 앞으로 그 가격이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계획이 다른 움직이실 계획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거주하셔도 가격이 내려가는 데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보합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 여건은 아직은 지금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실거주하면서 좀 지켜보는 이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네. 저 감사한데 네. 저는 이 집을 매도를 하고 집을 두 채를 구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매도하고 네. 또 지금 두 채를 다시 이렇게 변화를 주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집을 네. 좀 소형으로 줄이고 또 어떤 또 투자 목적으로 변화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다면은 변화 시기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이 좀 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이 좀 작은 곳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네. 그 자금을 갖고 또 그렇죠.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화를 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세미나 때라든가 한번 오시면은 토요일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방송 후에 그런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가 방송으로 계속 고지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가 있고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릴 세미나도 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셔서 한번 골라 잡아보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바로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야 성공한다고요. 3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신 분은요.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박준영 소장이 첫 번째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의 변방에 다코스로 한참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인데요. 업무복합단지 개발과 그리고 노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리고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국제국장 호재로 인해 서울 동부 수도권의 경제 중심으로 뜨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다크호스 일지 한번 잠시 후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의 매물 송승현 소장이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본매물 일대를 보시면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다양한 개발 가치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큰 장점으로 뽑는 그 다세대 주택 석촌동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본매물 전면부 보시면 세운상가 지금 개발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이 지역 일대는 공시지가가 아주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거에 따른 수혜도 듬뿍 받을 수 있는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호동과 석촌동, 필동 세 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다음 달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4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은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해서 송승현 소장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석촌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석촌역에서는 도보로는 약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매물 눈여겨볼 점이 그 바로 전면부에 배명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향후에 9호선 3단계 개통 예정 지역으로 있는데요. 또 향후에 4단계까지 개통이 되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송파대로 일대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좌측으로 보시면은 한전부지라든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그다음 롯데타워, 그다음에 주변 일대에 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그 가락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기대 가치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네. 자, 얼핏 듣긴 했는데 교통 상황이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된다고요. 입지 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송파를 보시게 되면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일대 입지가 아주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뽑겠습니다.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석촌역에서는 도보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개통 예정인 배명 사거리역이 있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는 본 매물에서 바로 한 블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과에는 도보로는 1분 정도 거리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이 초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9호선들 일대를 보시면 계속적인 수혜를 가져왔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곳 일대 3단계, 4단계 개통을 한다면은 다양한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본 매물 일대가 상권 형성화에 따른 그런 우수한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거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용을 하신다면은 훌륭한 교통망 을 따라서 시외라든지 시내 접근망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전면부를 보시면은 그 석촌 호수를 비롯해서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이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 일대가 대학가
그 학원과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학군 또한 매우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송파구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는 저희가 많이 듣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떠올려 볼까요? 네, 일단은 그 2호선 같은 경우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9호선이 가장 각광받는 호선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양한 이 9호선 인근으로 계속적으로 집가 상승이라든지 임대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사례를 비교를 하시더라도 이 9호선이 서는 곳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훨씬 더 높은 그 땅값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락 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곳 일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거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주 수요가 계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세가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다음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 그다음 매도 차익까지 실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가락 시장 같은 경우 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송파의 큰 먹거리를 차지하는 만큼 이곳 일대가 현대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일거리 창출을 가져오고 경제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좌측으로 보시면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그 영동대로 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일대가 큰 서울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동도래 일대와 함께 뭐 코엑스라든지 한전부지 개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이곳 일대 고용 창출이 한 35만 명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경제 효과는 한 262조 정도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측에 올해 또 완공이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 그 롯데타워를 볼 수가 있겠죠. 롯데타워가 이제 완공이 된다면 이곳에서도 뭐 저희가 볼 때는 상주인은 한 2만에서 한 2만 5천 정도 보기 때문에 이곳의 일대에 주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데 비해 공급수가 적고 고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충분히 매도하실 때 매도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참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습성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그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듣는 분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건물 특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골조가 다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 달 말 정도 준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총 5층까지 건축이 되는데 그중에 4층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채광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바로 전면부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확실하게 잘 갖춰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에는 뭐 필러티 구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보안문이라든지 CCTV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좀 차별화되게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이 되고요. 천장형 에어컨, 그다음 빌트인으로 냉장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주자들이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본 매물은 지금 매매가가 2억 6,400이 되겠는데요. 전세는 한 2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3천만 원 미만 2억 4천 정도의 소액 투자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90 정도 하는 그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보험 매물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역세권 매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역세권 매물보다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흡수하는 가격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박준영 소장님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 투자의 가치 상승과 희소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000만 원 소액 투자로 다양한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본 지역은 투룸의 희소성이 강해 투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의 주변은 노후된 건물이 많아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이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가치 면에서 상승이 예고되고요. 그리고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상업 원무 복합단지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더해 천원 유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7분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황금라인 9호선 그리고 5호선, 8호선 등의 연장 개통과 기반 시설 확충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할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재건축 사업과 재정비 촉진 지구 등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로 인한 상주 인원과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동반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변 지역의 뭐 교통 여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5호선과 8호선 지하철 2개 노선을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1구간 상일에서 덕풍 구간이 2018년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더불어 8호선 고선 또한 연장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이 풍부한데요. 도심 속 심탈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인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권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 그리고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천호 롯데거리 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 더해 자연환경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확인해봤는데 이 투자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배우탄에서 비즈니스 도시로 지금 네. 변모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인 유통, 그리고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현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2주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약 7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주체관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제곱미터에는 세계적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와 그리고 R&D,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그리고 BT,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숙박시설 등 신지식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들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입층에 주상복합 상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명일동 삼익그린, 그리고 고덕지구, 둔촌지구, 대단위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수요와 대기업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특징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준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달 안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완벽하게 지어졌고요. 네. 이달이 아니라 이번 주에 준공 필증이 지금 나오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 5층 중에 3층이고요. 그리고 로얄층으로 분양 전용이 56.68평, 굉장히 크죠. 강남에서 3룸보다 더 큰 평수를 갖고 있고요. 대지 지분이 19.8평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1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발코니를 갖춘 투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LED 전등,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개인 무인 택배 설치와 개별 창고, 그리고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료 화면으로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매물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격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오시면은 정확히 확인이 되겠지만요. 이 전용과 이 대지 지분의 분양가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고요. 그래서 임대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로 실투자금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월세 수익과 이 시세 차익에 동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 약 80만 원, 그리고 대출을 잘 이용하시면은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 차익이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 가격이 적정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은 차후에도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꼭 현장 방문하셔서 시장 조사하시고 주변 시세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매물이네요.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 서울역 주변 본 매물에서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고가공원 조성이 들어갔습니다. 그곳 일대가 고가공원이 조성이 고가가 이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유동인가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전면부가 서울 그 중심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 비율이 한 70%가 정도 되는데요. 주변에 보시면은 명동이라든지 광화문 시청들 다양한 업무 타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바로 전면부 그 우리나라 1968년 그 서울 최초의 그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가 1단계 가 이제 발표가 됐죠. 향후 이제 2단계까지 발표가 된다면 이곳 일대가 다시 한번 그 서울의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다라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뭐 서울역 명동 하면 잘 알지만 필동 하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역의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전면에서 좌측으로 보시면은 명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도보로 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구를 보시게 되면은 중자가 그 벌써 서울의 가운데
가운데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 중자가 가운데 중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은 지금 충무로역을 이용을 합니다.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3호선과 4호선을 이용을 하겠는데요. 그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일 때 대한극장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 서울의 그 메카라는 것을 그 영화상 메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대한극장 바로 뒤편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구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그 실거래가라든지 공시지가도 항상 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실거래가 같은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7곳이 다 중구 종로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등까지 명동 일대가 싹쓸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본 매물에서 그 네이처 리퍼블릭 지금 명동 그 13년 동안 그 공시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본 매물에서 한 10분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의 높은 공시지가에 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다양한 업무 빌딩들이 많습니다. 이곳 일대는 빌딩들이 수백 개가 달하는데요.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그런 직장인뿐만 아니라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남대문들 다양한 상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본 매물에서 도보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15m밖에 안 됩니다. 그 동국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도 한 2만 명 정도의 그 학생 수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일대는 하숙이라든지 고시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바로 지금 그런 다양한 그 임대 수요들이 이곳에 흡수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필동 인근에 서울역도 있고 명동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이 매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역 그 고가를 이제 공원화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 서울 예전 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도착을 하면 서울역에서 이제 나와서 다들 봅니다. 그 주변에 고가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일대가 이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한 이와 맞물려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송도라든지 일산까지 연결되는 그 GTX 사업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곳 일대가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면 주변 일대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죠.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그 주변 일대 집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명동 일대를 보시면 면세점 사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 또한 그 명세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기업에서 아주 각축을 벌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곳에 명동 같은 경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일대가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전면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죠. 세운상가가 1단계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또 2단계가 또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한국의 집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또 곤돌라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 계속적인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집가 상승 또 본 매물 같은 경우 그 거리 조성하는데 바로 그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이 10월에 준공될 거라고 합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본 매물은 3개 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 단지형 건물이 딱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면부 명동이라든지 큰 상가들이 그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차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갖고서도 건물의 인센티브를 갖고 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실내는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 바로 전면부에 남산이 보일 정도로 아주 조망까지 아주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지금 그 2억 6,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 전세는 한 2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서울의 중심 이런 단지형 건물에 2천만 원 미만 1,8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100, 임대까지 이제 맞춰지는 조건부 잔금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도 그
높은 수익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장점이 많은 매물이라고 할지라도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불안 요소가 많은 것이 입지가 어디에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게 리스크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부동산의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겁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에서도 그렇게 흔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중구는 계속적인 그 공시지가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